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범행 전 2명을 더 살해하려 했던 것이 경찰 추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그동안 계획 범죄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처럼 피해자 물색 과정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범죄 입증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과외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그런데 정유정은 범행 며칠 전 2명을 더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정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남자 고등학생을 산으로 불러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이 수상히 여겨 만남 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20대 여성을 산책로로 불러냈지만 해당 여성이 체격이 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채팅 내용이 이제 그 앞에 살인 사건하고 유사하게 집요하게 만나자 만남을 유도를 하고 또 만나지 않은 남자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장소에서 만나자 하는 내용으로 봐서 살인 예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채팅 앱이 발견된 만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의 살인 예비 혐의 2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현재 정유정은 살인 예비 혐의는 물론 계획 범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이미 결심한 상태로 잠재적인 피해자를 물색한 거니까 먹잇감을. 계획 범죄가 어떻게 아닐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런 과정이 모두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오는 18일 정유정의 첫 공판이 시작되는데 계획 범죄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저희 KNN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에 대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도 뒤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허그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NN이 보도한 부산 전세 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위조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잠적한 임대인은 허그 보증보험을 미끼로 세입자들을 끌어들였고 허그는 뒤늦게 보증을 해지하면서 세입자들의 안전장치를 끊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전세 사기의 경우 허그발 전세 사기로 국가기관이 피해를 키웠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술한 검증으로 국가기관이 공범이 된 사건입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피해자 구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세사기 특별법도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반영된 특별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중으로 한다든지 30일 계약 이내에는 그 지자체에 신고가 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계약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다든 등. 허그는 지난 2021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도입 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절차상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임차인에게도 보증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만 중점을 두면서 피해 예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상담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세 피해 지원센터보다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 이제 업무 범위가 벗어나 있는 상황.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의 형태로 다가오는 만큼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경남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상황인데 그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세수 규모는 400조 5천억 원.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징수가 격감하면서 60조 원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추경은 없을 거라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의 직격탄입니다.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급을 정부가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삭감 추정액은 부산이 2천억 원, 경남은 도와 시군을 합쳐 8천에서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지방세 징수 역시 격감했습니다. 지방정부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세입도 줄어들고 정부 교부세도 줄어들고 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세입 감소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더 심각한 곳은 지방교육재정입니다. 경남교육청과 부산교육청 교부금 축소 규모는 최대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중앙정부 의존율이 무려 86%에 달하는 데다 조정이 힘든 경직성 경비가 많아 교부금 감액 타격이 더 큽니다. 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합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지방이 떠안게 됐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와 경기 둔화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세수 결손이 내년까지 2월 반영된다면 내년 지방정부의 살림은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서부상권에선 처음으로 5성급 특급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해운대에만 집중됐던 특급 호텔들이 이젠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깔끔하게 단정된 호텔 로비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전 세계 유명 호텔 체인인 윈던 그랜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산 송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항대교와 원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여자친구 생일 맞이해서 좀 기분을 내려고 알아보다가 마침 여기 호텔도 생일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너무 좋으셔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특히 관광산업이 밀집한 해운대가 아닌 원도심인 송도 해수욕장을 선택한 서부상권 유일의 5성급 호텔입니다. 해운대 어느 호텔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고 뷰가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것은 서부권에서 이런 호텔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KTX와 가깝고 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홀까지 갖추고 있어 동부상권에 집중된 관광 마이스 산업의 분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서부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산 관광의 동서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문을 열면서 이제 부산의 5성급 특급 호텔은 모두 9개로 늘었습니다. 그동안은 해운대 바닷가를 중심으로 들어섰다면 이젠 부산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 들어선 힐튼 호텔을 시작으로 지난 7월엔 아난티의 부산이 문을 열면서 손님몰이에 나섰습니다. 2년 뒤 최고급 리조트 브랜드인 반얀트리 부산까지 들어서면 특급 호텔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기장을 비롯해갖고 송도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이 이제 호텔 이렇게 럭셔리한 게 생겨갖고 저희가 이제 그 선택지가 넓어져서 굉장히 서울에서 오기에도 이제는 부산이 관광도시 부산이 특급 호텔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꼬여들고 있습니다. 노조는 김기현 당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 현안으로 몰고 갈 기세고 여야는 산은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놓고 내탓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산업은행은 올해 초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진하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영역 결과 보고서의 그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A안으로 1번하라고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도 하셨단 말이죠.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했던 말인데 산업은행 노조는 이를 대통령이 용역 컨설팅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명확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그것도 컨설팅 과정에서 본인이 외압을 했다는 것을 김기현 여당 당대표가 명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컨설팅사의 직권 남용이자 배임이라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는 이전 컨설팅 결과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는 하루 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는 이전에 관심이 없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그 법안 소위에 우리 산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법안 소위를 연기하자 이런 연락이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민주당은 회의 취소와 산업법 개정안 논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도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반박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그거 파행 때문에 산업은행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너무 겉보기만 하는 것 같아. 누구의 책임이든 추석과 국감 일정을 감안하면 산업법 개정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의 외압설 주장부터 산업법 개정안 논의 지연까지 갈 길 바쁜 사는 이전 문제가 자꾸만 더 꼬여드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낙동강을 터전으로 한 부산 경남 6개 지자체들이 모인 낙동강 협의체가 다음 달 출범 1년을 앞두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입니다. 낙동강 구분 물줄기를 따라 수변공원이 펼쳐졌습니다. 잔디가 잘 정돈된 파크 골프장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곳에 오는 11월 대규모 파크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낙동강 유역의 부산 경남 6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6월에는 부산 경남 6개 시장과 구청장, 경남 도지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낙동강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낙동강을 매개로 공동 발전을 위해 출범한 낙동강 협의체의 협력 사업들도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낙동강 시대의 시작을 경남 및 부산 전역에 알릴 것이며 앞으로 더욱 협력하여 낙동강의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 협의체의 6개 지자체들은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추진할 현안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시행 시기, 방식, 예산 규모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6개 지자체들은 특히 관광과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아마 규제 같은 난관도 있을 것이고 어떤 풀어야 할 과제가 좀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낙동강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서 풀어나갈 것이고 다음 달 출범 1년을 맞는 낙동강 협의체는 1주년 기념 행사와 모바일 스탬프 투어, 컨퍼런스 개최 등을 먼저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울경 협력사업 예산이 3,258억 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울경 협력사업은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과 수소버스 공동구매, 부산 신안과 김해 나들목 고속도로 건설, 지자체와 대학 협력 지역 혁신 사업 등입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경남 남해안 고수온 피해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고수온으로 인해 196어가에서 979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고 잠정 피해액은 10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추석 전까지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해 피해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남 김해시의회가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합니다.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첫 인사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김해시 출자 출연 기관장인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김해의생명 산업진흥원장,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이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지난 9일 부산 진구의 아파트 화재로 살아남은 아들과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불이 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계획하는 한편 부산진구청에서도 행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부산중구청은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안전요원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중구청은 동주민센터 9곳 가운데 3곳에 안전요원 1명씩을 배치하고 매달 순환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는 지난달 금정구청에 이어 2번째입니다. KNN이 방송대상 5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룬 가운데 지역을 위한 콘텐츠 투자와 제작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NN은 오늘 열린 5관왕 시상식에서 지역 방송사가 방송대상 5개 부문을 수상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지역 밀착 프로그램이 인정받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KNN은 한국방송대상에서 3개 부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전에 경남 서부부터 비가 시작돼 그 밖에 부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인데요. 비가 오면서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나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29도, 거제와 통영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은 낮 최고 29도, 오늘 32도 선까지 올랐던 양산도 30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길게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당분간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